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아무래도 제가 엄마다 보니까 예, 어 이렇게 엄마의 입장에서 내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약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아빠가 계시다면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 저는 아이가 1살일 때부터 6살 때까지 중간에 빠지는 시간도 있기도 했지만 혼자서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2 학년인 14 살이 됐을 때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 또 혼자 키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가 혼자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경험이, 아이가 어렸을 때와 그리고 아이가 14살 이후 이렇게 두 번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도 뭐 늘 제가 하는 이야기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다른 싱글맘 엄마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저에게는 전화를 주시는 싱글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엄마들이 참 많으세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됐나. 내가 좀 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아이에게 아빠가 있을 수 있게 했어야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엄마들이 있고는 하는데요.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저로서는 그때마다 확실하게 해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것이 아닌 그 쓸데없는 죄책감 제발 버리세요." 라고요. 대부분의 이혼을 결정했던 엄마들을 보면 남편의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지 문제가 심각했어요.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았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지, 큰 문제 없는데 그런 결정을 한 그런 엄마들을 저는 별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들 다들 이혼을 하셨고, 정말 수년에 걸쳐서 엄청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시고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다 보니 제가 그분들께 더 자신 있게 분명하게 "당신의 죄책감이 아닌 건 제발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들 고민하시는 게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데요. 제가 경험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와 아이가 14 살을 넘긴 사춘기 때다 보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린데 아빠를 찾는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빠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신나게 놀아주세요. 예. 어, 만약에 아빠가 연락을 자주 하고 면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아이에게 "아빠랑 통화하게 해 줄까?" 하고 통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아빠 만날 거니까 주말에 아빠 만나서 재밌게 놀면 되지. 그때까진 좀 참자." 하고 아이에게 인내를 기르는 그런 훈련을 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아빠를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멀리 해외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 보기를 거부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면, 저는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그 또래의 아이들은 특히 놀이터라든지 다른 데 가서 어,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아빠를 보면 내 아빠는 그럼 어딨지? 하고 아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가서 온몸으로 아빠들이 놀아줄 것처럼 놀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때 엄마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아이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감정에 빠지셔서 아이랑 놀아주거나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엄마가 감정이 우울해지는 것 같으면 아이들은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발 만약에 아빠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한다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틈을 가지지 않게 신나게 놀아주세요. 이런 풍경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을 다시 녹음을 합니다. 저기가 제 텐트 캠핑 스팟이었네요. 이렇게 캠핑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1박 2일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던지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15살 이상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를 모른다면 저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도 알 거는 알아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그 나이는 만약에 많이 어린 그 나이는 엄마가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16살을 넘어가고 16살, 17살이면 충분히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도 되는 나이고요. 물론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를 알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충격은 카운슬링이라든지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나 환상만 갖고 크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원망하고 만약에 그렇게 컸다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은 더 커져요. 더 커지면서 아빠에 대한 그런 미움도 커지고 엄마에 대한 원망도 커질 수 있어요. 왜 제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나를 더 이런 혼란에 빠뜨리시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긴 인생을 보면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건 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왜 그러면 내 아빠는 그런 사람일까 충격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와 자기는 다른 사람인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 것이 아닌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고요. 한부모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어요.